시멘트 가격이 10% 넘게 또 올랐습니다. 시멘트가 원료인 레미콘과 건설업계에 도미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주 지하 상가의 점포가 모두 철수해 결국 불을 끄게 됐습니다. 예견됐던 일이지만 당장 대책이 없습니다. 쏘가리 명소라는 단양 남한강에서 낚시대회가 열렸는데 네로라 하는 낚시꾼 760명이 잡은 쏘가리가 딱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남한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녀왔습니다. 사과와 온천을 앞세웠던 충주시가 과학도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국 세 번째로 정부로부터 과학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시멘트 업계가 어제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시멘트가 각종 산업의 기초 재료로 활용되는 만큼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시멘트 업계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생산 원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현 정부가 관여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시멘트 출하가 한창인 생산 공장. 밤사이 출고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9월 들어 주요 시멘트사들이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성신양에는 1톤당 92,200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한일 시멘트는 10만 6천 원으로, 삼표는 10만 5천 원으로 11.7%에서 14.9%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조사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출고가 인상은 지난해 7월과 올 2월에 이어 최근 1년 새 세 번째입니다. 관련 업계 반발이 예상됨에도 유연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와 물류비,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높은 환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인데 지난해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수입 나라에 따라 1톤에 $400를 넘기도 했습니다. 중국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이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많이 올랐고요. 특히 러시아탄 같은 경우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멘트 값이 결제되는 월말까지 협상 시한이 남긴 했지만 조업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공사 차질을 겪고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힘든 건설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가 주 원료인 레미콘의 단가가 인상되고 결국 건설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실수요자인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 가격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를 만나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시멘트 가격 인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지하상가 점포들이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철수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우범지대로 전락해 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소유주인 청주시가 수년째 우물쭈물하자 청주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성안길과 함께 청주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지하상가. 한때는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오가기도 힘들 만큼 사람들로 넘쳐나던 곳이지만 지금은 124개 점포가 모두 텅 비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점포들이 어제 다 철수를 한 겁니다. 여기가 워낙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됩니다. 영업이 안 돼서 계속 버티고 계시다가 나가신 거죠. 상가 임대료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지하상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리업체가 냉난방과 조명 등 전기료와 시설 관리 비용으로 누적 적자만 벌써 50억 원을 넘어섰다며 관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 상가가 된 지하상가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구도심 상권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적질 않지만 운영권을 조기환수한다는 청주시의 계획에 관리업체가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5년 전 이 지하상가를 만들어 청주시에 기부 체납한 관리업체는 운영권이 유지되는
2028년까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권이 6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권리를 지금 뭐 대가 없이 그냥 뭐 자진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청주시도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특화 지역으로 꾸민다는 계획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장 공약일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하상가 활용과 관련된 연구 용역은 빨라도 내년 9월쯤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1월 지하상가 공실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됐지만 청주시는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지하 상가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슬럼화돼 있으니까 이 사용 목적이 있어야지 이제 회수를 해오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결국 보다 못한 청주시 의회도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하 상가는 공유 재산인 만큼 청주시가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 이게 시청 소유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면서 주변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청주시의 책임이자 의무죠. 지하 상가가 통째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온 청주시. 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지하 상가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마지막 주 충북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8%로 8월 둘째 주 마이너스로 전환된 뒤 매주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12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온 청주는 마이너스 0.1%로 충북 평균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충북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0.04%, 청주는 마이너스 0.07%입니다. 냉각기에 접어든 청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에 이뤄진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서안 이다음 노블리스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는 677가구 모집에 5,300여 명이 몰려 7.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0.2대 1을 기록한 복명동 SK뷰 자이와 지난달 9.3대 1의 강내면 칸타빌 더뉴보다도 낮아 올해 청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단양에서 대표 어종인 쏘가리 낚시대회가 열렸는데 내로라 하는 강태공 수백 명이 잡은 쏘가리가 딱 한 마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쏘가리 잡은 사람이 한 명뿐이다 보니 준비한 상품은 추첨을 해서 나눠주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20년째 쏘가리 낚시 대회가 열릴 정도로 쏘가리가 잘 나온다는 단양 남한강 상류. 지난 주말 대회에도 내노라 하는 강태공 760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잡은 쏘가리는 한 마리가 전부. 한 명을 뺀 나머지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2, 3등을 가릴 수 없어 추첨을 통해 준비한 상금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07시 40분부터 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안 나온 거죠. 쏘가리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뭘까? 주최 측은 지난 봄 극심했던 가뭄과 8월 단기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를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쏘가리가 산란기인 3월에서 7월에 상류 여울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가뭄으로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쏘가리의 이동이 활발할 시기인 대회 직전엔 비가 너무 와 수온이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표층 수온이 20도 이하가 되면 쏘가리는 잘 안 물어요. 수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면 쏘가리는 어떤 경우도 잘 안 물거든요. 주최 측은 대회 개최 시기에 오판을 인정하면서도 하류 수중부의 어도, 즉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가 막혀서 어도가 있으면 굉장히 완만한 경사로 굉장히 길게 있어야지만 그 어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게 형성이 일단 안 돼 있어요. 물의 흐름을 어도에서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흐름을. 관광 자원을 위해 매년 대회를 후원해온 단양구는 이번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인을 분석해 대회 인원 제한 등 어족 자원을 지키는 방향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이 치어 방류 사업도 아주 훨씬 더 많이 확대하고 특히 이제 수중보와 관련되는 어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내년 대회는 종전처럼 5월로 옮길 계획인 가운데 급작스런 기후 변화는 어떻게 대처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사과의 도시, 온천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충주시가 변신에 나섰습니다.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유치에 주력하는 충주시가 과학도시로 별명을 바꿨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기온, 구름, 비와 눈의 원리를 알려주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과 끝없는 천체를 엿볼 수 있는 고구려 천문과학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과학관까지 모두 충주에 들어선 과학 관련 시설입니다. 3년 전에는 충북 과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점센터도 교통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강의는 누적 10,000회를 넘겼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급 과학기술 자원들을 지역과 공유하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사업과 사과로 대표되는 충주 외에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그간 충주시가 구축해온 것들입니다. 성과를 인정받아 대전 유성구와 강원도 강릉에 이어 세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반세기 이상 내세웠던 사과와 온천의 도시를 넘어 수소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도시 이미지로 내세우기 위해 충주시가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경제적인 산업적인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과학입니다. 아이들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도시가 된다면 더 빨리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포식부터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과학도시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하나 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확실히 체험할 때 더 습득이 많이 될 것 같고. 충주시는 이름뿐인 과학도시로 남지 않겠다며 대학과 청년,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과학 테마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큼이나 때때로 소리로 공간을 인식하기도 하죠. 예컨대 자동차 경적이나 공사 현장 소음은 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감각으로 공유됩니다. 예술에선 청각으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공간을 떠올리는 걸 소리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문화있다에서는 일상에 살아 숨쉬는 소리들을 기록해 쉽게 지나쳤던 도시 곳곳을 떠올리게 하는 사운드 아트 작품들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관 빈 공간에 들어선 7개의 대형 파이프와 쉴 새 없이 귀를 사로잡는 시끄럽고 낯선 소리. 작가는 7년간 전국을 돌며 채집한 수많은 공장 기계 소리를 날 것 그대로 한데 모았습니다. 이 미술관 자리에 있던 옛 연초제조창의 모습을 떠올리듯 영주 담배 공장의 소리도 담았습니다. 작가가 공장 소리에 주목하게 된 건 과거 잠시 머물렀던 부산 무지개 공단을 탐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공장 소음들은 가상의 공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사이로 나지막히 울려 퍼지는 공장 노동자들의 육성은 재개발과 함께 잊혀간 수많은 장인을 소환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하고 재개발되어지는 것들이 제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거나 현재까지만 제가 이제 기록을 해서 뭔가 전달을 하고. 김 작가가 날 것 그대로에 주목했다면 기록된 날 것을 새롭게 재해석해 풍경을 복원해내는 작업도 있습니다. 내덕동의 한 골목을 지나치니 청주 육거리 시장 풍경이 펼쳐집니다. 음향 장치를 돌리며 마주하는 청주 재개발구역 흔적들이 담긴 35,000장의 불연속적인 이미지와 소리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아날로그 기계로 담아냅니다. 직접 공간을 거닐게 하면서 흔히 지나쳤던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데 주로 데이터들을 활용합니다. 청주의 교통량을 하나의 악보로 만들어 작곡한 뒤 36개 라디오로 재생시킨 작품에선
과거 거닐었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로에서 겪을 수 있었던 차량의 속도감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다른 많은 소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로 표현했거든요. 도시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걸을 수 있는 존재다. 도심뿐 아니라 국내외 자연을 관찰하며 재발견한 소리들을 담아낸 김준 작가의 작업. GPS 센서가 달린 무선 헤드폰을 자체 제작해 서 있는 위치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청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권병준 작가의 작업물은 일상의 소리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스마트폰 세상 속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 예술가들은 일상의 공간을 귀로 다시 느껴보게 하는 각자만의 소리 풍경을 통해 익숙했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세일 행사 7일간의 동행축제에 발맞춰 충북에서도 대규모 세일 행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청주 사창시장과 단양 구경시장 등 충북 8개 시군 10개 전통시장은 축제 첫날인 어제부터 일제히 10% 할인과 경품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청풍명화장터와 청원생명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은 최고 56% 할인, 공공배달앱 먹개비도 3,000원 배달팁 지원 등의 판촉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KTX 오송역에서 최고 50% 할인을 내건 대규모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이 열립니다. 청주권 기업들의 이번 추석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도 악화됐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155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추석 대비 올해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은 53.5%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도 37.7%여서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전체 56.2%로 전년보다 4.6%포인트 줄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 5억 원을 가로챈 4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친구들 명의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5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준 친구들과 임대인 등 1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별건의 메신저 피싱을 수사하던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세 대출 사기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화물차 적재함 고정장치인 판스프링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불법 개조한 화물차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중부고속도로 진천 나대목 입구에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판스프링 고정 불량이나 불법 튜닝 등 1시간 만에 4건을 적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판스프링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쇼핑문화 공간 입지로 개발한 청주 밀레니엄타운 상업용지에 민간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 상업용지의 절반인 4만 6천여 제곱미터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제출한 제네시스 BBQ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용지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너시스 BBQ는 2027년까지 2,070억 원을 들여
메타버스형 미니어처 테마랜드와 360도 가상현실 영화관 등 테마형 BBQ월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머지 절반 용지는 복합 쇼핑몰 계획을 단독 제출한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에서 탈락해 재분양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괴산 고추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막했습니다. 유기농 엑스포광장 일대에서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괴산 고추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황금고추를 찾아라를 비롯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시니어 패션쇼 등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고추장터에서는 괴산 청결고추를 6kg당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 개발이 제한된 옥천군 군북면 일대에 소규모 관광 개발이 이어집니다. 옥천군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원 대상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국비 9억 원을 들여 자모저씨를 중심으로 구름다리와 데크길 등을 설치하는 경관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모저씨 경관 사업은 앞서 개발 제한구역 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장 3km의 누리길 조성 사업과 연계됩니다.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등 3개리와 군서면 8개리 30제곱킬로미터는 인접 대적광역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1973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보훈군이 통상적인 원래조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합니다. 보훈군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는 별개로 외청과 읍면 직원 등 모두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대면 집회가 꼭 필요하지 않은 통상적인 조회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9월 원래조회를 처음 영상회의로 시행한 최재형 보훈군수는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보훈으로 주소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